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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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. 자기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힙합 문익점 현준영입니다. 힙합 문익점. 안녕하세요. 남편을 육아하고 있는 현정 씨의 아내 오서울입니다. 파프리카 안 먹는다 그랬지나. 난 치킨 좋아하는데. 왜 이렇게 돌려서 이거 다 빼냐? 아, 이 형.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편식을 해. 반찬 부정하지 마. 내가 하면서. 목 좀 긁어보셨네. 상담소까지 이렇게 남편분을 직접 끌고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? 많이 힘들었어요. 예, 많이 힘들었어요. 예, 압니다. 제가. 그래서 이 아내분의 답답한 마음 진정하시라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웰컴 티는요 라벤더 차입니다. 예. 심신안정,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니까 한 잔 쭉 드시죠. 더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리필 뭐 충분히 준비됐습니다. 아우, 향 너무 좋다. 조금 오래 했는데 가끔 화가 너무 많이 차거든요. 그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결혼 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. 그래서 저희 나오고 싶었어요. 네, 잘하셨습니다. 네, 네, 잘하셨습니다. 네. 연준 씨 고개를 좀 살짝 들으세요. 제가 좀 이렇게 박사님, 의사 선생님, 앞에서는 경찰, 뭐 이렇게 무서워요. 경찰 근데 약해요. 그냥 의기소침해. 아니 어깨 당당히 펴세요. 왜냐면은 우리 현진영 씨가요. 네. 3대 천재입니다. 음천, 음악 천재, 얼천, 얼굴 천재. 세 번째 패션 천재. 대한민국 패션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당시 이 패션 천재라고 칭송받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첫 방송에 힙합 바지, 그러니까 소위 똥싼 바지죠. 똥싼 바지 위로 올려서 우통을 벗고 조끼만 입고 와우. 리허설을 했는데 PD 선생님이 그 하우드위드 때문에 아. 지퍼 올려야 된다. 아, 네, 그래서 지퍼를 올리고 본방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수만 선생님이 옆에서 그럴 걸 왜 우통을 벗니?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전 그게 내리라고 그러는 건지 알고 들어가면서 생방이었거든요. 지퍼를 내렸거든요. 그리고 계속 춤을 이렇게 추니까 이게 하우드위드 막 이러잖아요. International world beat hip hop. IWBH. 아이고. 다음날 신문 일면에 현진영 과다 노출 방송 정지, 3사 정지 이러는 거예요. 삼사 정지? 아니 제가 다른 K본부, S본부는 나가지도 않았거든요. 또 나를 그 방송 3사 한 군데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그게 의문이에요. 어머나. 자, 어쨌든 우리 X세대 원조 SM 조상님일지라도 바로 이렇게 닥터5한테 가진 않습니다. 좀 한 단계 거쳐서. 일명 레지정의 돈치기 뱅뱅 뱅뱅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 진상 남편 현진영 씨를 보면서 속이 많이 타셨는데 왜 이렇게 돌려서 이거 다 빼냐? 이거 하고 먹어. 아, 진짜. 너무 잘 어울린다. 턱 빠지는 아주 줄 알아요? 귀엽다.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. 어떻게 이 어려운 분과 함께 23년을 함께 하실 수 있는지
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어렵게 공수를 해왔습니다. 우리 아내분께서 식사 예절을 고치기 위해서 현진영 씨 식사하실 때 이연세 이제 아직도 턱받이를 한다는 얘기가 예. 아유. 그 턱받이 사실은 조금 너무 흘리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밖에서 턱받이를 자꾸 시켜서 외식할 때 네, 창피해서 제가 좀 들리게 되고 외출 전에 우리 형수님께서 우리 현진영 고객님께 머릿속으로 주입시키는 3계명이 있다. 3개명? 예, 그건 뭡니까? 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지 않는다, 욱하지 않는다. 또 뭐 하나 있죠, 뭐? 주둥이 조심하고 주둥이 조심하고 아유, 원래 입조심이 입조심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주둥이로 바꿨어요. 맞춤 딱 눈높이에 맞춰서.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지 말자는. 그냥 약간 오지랖도 있고 꼰대도 있고 지나가다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꼭 그거를 말해요. 끄라고. 안 무서워요? 뭐가 무서워요? 요즘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. 저도 싸움 잘해요. 제가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. 제가 지금 담배를 면전에서 핀 것도 아니고, 제가 지금 담배를 면전에서 핀 것도 아니고, 욱하지 말자는 뭐예요? 그냥 평소에 잘 욱하고 뭐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때 가서 욱해도 늦지 않는데 선욱. 사과는 안 해요. 아니 근데 우리 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. 누가? 왜 자꾸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. 제 뒤에 누가 있어요? 아니,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.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잘한 부분이면 계속 큰 소리 치고 못했으면 흐지부지 하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식이 좋은 것 같아갖고. 이게 오늘 상담 내용하고도 좀뭐 연관 있습니다. 그럼요. 우리 과연 두 분께서 어떤 고민으로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는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때 한 3천만 원 썼나? 제 기억으로는 그 몇 년 동안 뽑아서 아마 수영차 하나 뽑을 금액이었을 거예요. 뭘 샀길래? 인형 1000개를 뽑으면 산악자전거를 교환해준다는 그 인형 뽑기 가게가 있었어요. 그래갖고 인형 뽑기에 3천만 원? 그때 950개인가? 900 거의 한 40개만 뽑으면 거의 1000개가 딱 되는 시점이었거든요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너무 해맑게 야 내가 뽑았어 막 이러고 오는데 그러면 신나는데 거기다 왜 뽑아왔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.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. 그 다음날 맨날 뽑아오는 거예요. 그 다음날 맨날 뽑아오는 거예요. 맨날 쓰레기 하나 두 개 제 눈에 쓰레기로밖에 안 보이죠. 왜냐면 집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예쁜 쓰레기들이 있어. 와이프가 막 엄청 혼내고 저는 이제 용돈 끊기고 그때부터 10,000원 이상 뽑기 하면은 비밀번호 바꾼다고 그래갖고 못했죠. 네. 이해한다. 그때 3천만 원은 약간 뭔가 하면은 그거에 이제 끝 마무리를 져야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. 딱 끝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. 이제 저는 이제 콘솔 게임을 하는데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그걸 샀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끝판을 보려고 막 18시간, 20시간 잠도 안 자고 공략집을 또 사다가 그걸 보면서 끝까지 가야 자요. 그리고 오징어 그
다리 그거 있잖아요. 렌즈에 데워 먹는 거. 네. 그게 맛있어서 우와. 진짜 한 열흘 동안 진짜 한 몇 박스를 시켜서 먹은 거 같아요. 오다리 한 500봉지 정도 산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다 먹을 때까지. 500번죠? 이거 500봉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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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안 아프셨어요? 바보가 아플 텐데. 아 사실 씹는 거보다는 그게 입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씹다가 아프면 이제 불려갖고 이제 잘 씹어서. 그렇구나. 근데 사실 그 950개 뽑을 때는 그 산악자전거 굉장히 좋은 브랜드 걸 준다고 해서 교환해 준다니까. 1000개를 모으면 근데 결국은 마지막 30개, 40개 잘 뽑으려고 딱 갔는데 가게가 없어졌어요. 어머, 이야. 저런. 어머. 아, 너무하네.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. 그 산악 자전거는 네. 시가가 한 얼마나 해요? 제가 볼 때는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. 아, 그러면 그거 나중에 알았어요. 인형 뽑기 그 돈으로 시가 사셨을 것 같은데. 근데 그렇죠. 저도 와이프랑 맨날 그 얘기를 하죠. 그냥 그거 안 뽑고 샀으면 더 좋은 거 사지 않았냐. 근데 이제 매일 이제 가서 뭔가를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모이니까 또 가서 가져가면 좋아요. 잘했다 그러고 많이 뽑았네. 그러니까 저는 또 칭찬해 주니까 좋아서 계속 가서 뽑은 거죠. 야, 근데 이런 분이면 사실 우리가 좀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아이템 이런 거 못 참는데. 저는 그래서 네. 휴대폰 게임으로는 돈을 좀 써요. 현질 하시는구나. 네. 얼마까지? 꽂혀서 할 때는 뭐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어느 날 이제 통장을 정리해서 한 15년 정도 될 것 같아요. 10몇 년 됐는데 저는 9,900원이 통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계속 쌓여서 9,900원인데 통장을 바꿔야 돼요. 새로 만들어야 돼요. 다 한 번에 다 돼서. 그래서 9,900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구나. 쭉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딱 꽂혔어. 그러면 아주 끝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형 뽑기 가게가 망했어. 어쩔 수 없는 거야. 이러지 않으면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. 네. 뭐 정말 오다리를 막 먹다 나중에 아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막 체하고 이러지 않으면 이제 그만 못 두는 그렇죠. 건데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뭐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.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빙수 먹고 싶다. 이러면 먹으러 가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던가 아니면 뭐 밤 12시라도 그렇죠. 배달을 시켜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. 뭐 하나가 딱 떠오르면 맞아요. 해야 돼. 기어이 해야 돼. 끝까지 안 할 거를 시작 자체를 안 해요. 하고 싶으면 누가 뜯어말려서 전 끝까지 해요. 저도 약간 좀 잘 꽂히는 편이에요. 근데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해끼치진 않잖아요. 이제 연애에 꽂혔을 때 이제 그 남자한테 해를 끼쳐야 버리나. 왜냐면 난 연애하면 끝장을 봐야 되거든. 그 남자가 막 질색팔색을 해야지 그때는 오케이 물러날게 이건데. 근데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. 내가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안달이 확 나면서 그게 집착으로 변해요. 예를 들어서 그냥 옷이 되게 예쁘네요.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그게 품절이야. 그때부터 미쳐버리는 거예요. 그 막 딴 사이트 막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내가 갖지 못한 것부터 그때부터 약간 집착이 생기면서 못 기다리는 거. 심하네. 열심히 하는 거와 그다음에 몰입하는 거와 흔히 말하는 중독. 네. 어떤 차이가 있을까? 그죠? 이건 진짜 어렵다. 네. 셋 다 꽂혀서 뭘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. 그렇죠? 네. 중독은 내가 확실히 알 것 같아요. 중독은 벗어날 수 없는 못 끊는 거죠. 이거 자제가 안 되고 빠져나오고 못 나오고 차이가.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. 몰입하고 중독의 차이는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가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몰입도 열심히 하는 건데요. 열심히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. 중독은 그게 이제 안 되는 안 거죠. 돼요. 스스로 자기 조절과 스스로 하는 자기 통제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사실 그 부분 아까 그 3천만 원 인형 뽑기, 네. 그다음에 뭐 오다리 500봉지, 네, 뭐 이런 것들은
사실 중독 상태였다라고 볼 수 네. 있죠. 그런 네. 지금은 안 그런데 집 나가고 막 어머. 그럴 때 집을 왜 왜요? 집 나가고 막 어머. 그럴 때 집을 왜 왜요? 제가 이제 소리쳐봐라는 노래를 만들 때인데 소리쳐봐라는 노래가 혼자보단 둘이, 둘이보단 셋이 힘을 합하면 이 험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. 이런 이제 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뭐 혼자서 둘이 뭐 힘을 합쳐서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나갔죠. 어디 나갔어요? 집을 혼자서 차도 안 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혼자 있는 느낌을 느껴보는. 혼자 있다가 힘든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? 우쭈쭈가 아닌 합심을 해서 그걸 헤쳐나가는 얼마나 하셨어요? 한 6개월. 6개월이요? 저는 곡을 쓸 때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거다. 그러면 그냥 그 다음은 술술 쓰는 거예요. 경험을 안 해본 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소외된 계층,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몰지각한 권력층이나 부유층한테 막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냐고 항의하고 이런 내용이 딱 나온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기분을 모르겠는 거예요. 문득 딱 소외된 계층 하면 떠오르니까 노숙인들이 먼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서울역에 갔죠, 무작정. 처음에는 한 3일 정도 있으려고 갔거든요. 그래서 인터뷰 좀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지 보려고 하는데 말을 시켜도 말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거의 완전 왕따를 하니까 계속 자꾸 시간이 연장된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막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씻고 어디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오고 밥 먹고 오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, 그분들이. 그러니까 쟤는 이제 우리랑 틀리다라고. 가짜다. 네. 그러니까 말을 안 걸었던 거예요. 그걸 안 다음부터 진짜 씻지도 않고 그러면서 한 달을 있게 된 거죠, 거기서. 팬의 입장에서는 네. 참 멋지다. 그런데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와, 정말 답이 없다, 힘들다 이럴 것 같기는 해요. 그때 그냥 생생하게 느꼈던 느낌 그리고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. 그러니까 일단 집 나간 게 문제니까 뭐 그런 거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되면 못 살겠다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루라도 외박할 거면 이대로 쭉 나가라고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소리쳐봐 할 때 집에 들어오니까 집 다 팔고 이사 갔잖아. 그때는 또 경고지. 말을 안 하고 이사를 가셨어요? 네. 네. 들어봅시다. 남자가 나와갖고 제가 너무 놀라셨겠네요. 바람난 줄 알고 그 사람 때리려고 그랬다니까요. 근데 이사 온 남자분이었어요.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게 있구나. 근데 제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으니 우리가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그건 하늘의 뜻에 맡기자.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 걸까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되니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아니, 그래서 요즘은 네. 원래 제가 음반을 매년 내긴 하는데 그 재즈 힙합 곡만 유난히 한 7, 8년 주기로 나와요.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죠. 왜냐하면 저도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. 네네. 저는 재즈 힙합만 밖에 나가서 경험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하니까. 근데 그것도 사실 당신 책임이야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재즈 힙합의 성장을 형수님이 막고 있는 거죠. 아이고. 요즘엔 또 이제 제가 이제 한참 목소리 톤을 바꾸려고 체중을 137kg씩 찌운 적이 있어요. 옛날에 목소리를 바꾸려고. 네, 그때 이제 간식하고 이런 걸 엄청나게 먹었거든요. 단백질 파우더 먹고 그리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단백질 그 중간중간에 간식 계속 먹고 네. 물불을 안 가리는 네네. 그게 될 때까지는. 네, 조금 극한이다. 극한으로 가신다.
근데 그 만족도가 너무 크니까. 네네. 소리가 벌써 틀리니까. 네네. 익스트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중독은 그 중독 그 대상 그게 나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지배해서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보통 있으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돈 씨랑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도 들리고 다른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5kg까지 했는데 아, 무조건 130 넘겨야 돼. 그래야 소리 바뀌어. 딱 거기 딱 꽂히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아예 백지가 되고 그 오로지 어떻게 하면 찌우지? 뭐 오늘 이거 먹을까? 이거 먹고 어떻게 하지? 앞에서 제가 막 얘기하는데도 해도 그냥 안 들어와요 귀에. 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죠. 그 생각에 그리고 옆에서 말해도 안 들어. 네네. 오해 많이 받겠다. 오해 엄청 많이 받았지. 한번 주차장에서 집 앞에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어떤 분이 앞에다 입구에다 대갖고 내가 막 차 좀 빼세요. 내가 막 뭐라고 혼을 냈더니 위에서 어떤 남자분이 야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. 여기 딱 보니까 약간 아저씨 그 깍두기 아저씨 해갖고 문신 막 입고 네, 너 우리 마누라한테 막 이래요. 그래갖고 아 뭔데요? 그랬어요. 근데 너 기다려. 아 내려와 이랬어요. 내려오더라고. 근데 이 자식이 뭐 어쩌고 그래요. 근데 갑자기 거기서 하얘지는 거야. 문신이고 뭐고 없고 침을 뱉는 거야 나한테. 못 때리니까. 있더라고. 어머. 그래서 나도 침 뱉었죠. 나중에 가래까지. 서로 그래갖고 침 막 서로 뱉다가 내가 가래 해갖고 탁 하니까 얘도 가래를 탁. 경찰 왔어요. 112 와이프가 신고해서 경찰서 갔어. 맞아요. 이게 내가 왜 침을 뱉고 싸우고 있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. 거기 때는. 일단 바로 오니까 바로 반응을 한 거고. 그냥 막 하는 거야. 근데 경찰서 가서는 창피해갖고 내가 그 사람들 많은데 동네 주민들 봤으면 어떡하나. 동네 주민들이 멱살이라도 잡을 걸 왜 침 뱉고 싸웠지 애들처럼 막 이런 후회를 또 하게. 그런 일이 되게 잦았어요. 이게 청소년들이 좀 그러잖아요. 청소년들. 청소년들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아주 흑백 논리가 분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타협 안 하고 맞아요. 타협하는 거를 회색 분자라고 하고 이거 절대 아니지 않나요? 이제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해요. 어떤 나이 때보다 좀 두드러지는 시기가 네네. 청소년 시기거든요. 약간 그런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건 또 다른 걸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은 방송 가거나 어디 갔을 때는 제가 집에 있어야 해요. 챙겨줘야 나가요. 그리고 자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있어야 해요. 왜요?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 한 남편 만나고 한 10년은 너무 힘들었어요. 같이 있다가 나가잖아요. 1시간 내가 만약에 나래씨 제가 만났어요. 그러니까 커피만 놀고 한 3, 4시간 놀고 싶잖아요. 1시간 안에 전화가 한 20번 와요. 왜요? 언제 오냐고. 일부러 안 받아. 그거 부재중에서 30번, 40번. 지금은 그래도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없어요. 그러니까 중간에 전화 한 번 정도 오고 안 오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친구들 안 만났어요. 왜냐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불편하잖아요. 전화 계속 오는데. 아니 근데 약간 제가 묘한 걸 좀 발견했는데요. 지금 우리 아내분이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한 6살, 7살 애들이 엄마 얘기 엄마에서 엄마 외출하면 엄마 언제 와? 계속 부재중 전화 몇십 통화 한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. 그래서 약간 6, 7살적인 면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리고 요때는 아직 필요한 것을 억제하는 능력과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을 안 할 나이예요. 그러니까 보통 한 만 나이로 한 6, 7살 넘어서 조금씩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절도 훨씬 더 초등학교 들어가서 잘하게 되고 또 집중도 좀 잘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
6, 7살의 모습도 있고 청소년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. 요 발달 시기와 얽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요 발달 시기와 얽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일상의 모습 중에서. 일상의 모습 중에서.